매년 10월 31일이 되면 전 세계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는데요. 10월 31일은 할로윈데이로 전 세계 사람들이 갖가지 코스튬을 하고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할로윈을 한국이 완전히 장악해버릴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의상이 올해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헬로윈 복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오징어 게임 복장과 관련된 검색이 급증하였고 저렴한 제품부터 DIY까지 다양한 오징어 게임 의상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도하였죠.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에는 오징어 게임 의상과 관련된 2,000개의 상품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구글의 키워드 데이터 서비스인 구글 트렌드에 의하면 지난주 오징어 게임 복장의 검색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오징어 게임 코스튬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의상 사진을 올린 게시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현재 아마존에서는 $20 미만의 복면과 $30 상당의 트레이닝복 등의 상품이 판매 중인데요. 가장 인기 있는 유니폼은 숫자 456번과 067번이 새겨진 것으로 극중인물 이정재와 정호연이 입었던 복장입니다. 티셔츠에 번호를 붙여서 유니폼을 만드는 등 DIY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인터넷에는 오징어 게임 코스튬을 손수 만들려는 사람들을 위해 숫자를 올바르게 부착하는 법 등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오징어 게임 속 경비원이 착용한 검은 가면의 3D 프린팅 방법을 설명하는 유튜브 영상은 조회수가 폭발하며 인기를 끌고 있죠. 지난 4일 미국 연예 매체 버라이어티는 오징어 게임 의상은 올해 가장 인기 있는 헬로윈 의상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는데요. 버라이어티의 최근 기사에 따르면 현재 넷플릭스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티셔츠와 후드 지퍼 등의 오징어 게임 굿즈를 판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를 장악하자 세계의 석학들은 한국의 성공을 분석하고 나서고 있는데요. 지난 5일 세계적 석학인 조지프나이 하버드대 교수는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한국의 소프트파워 등을 주제로 마련한 포럼 기조연설자로 나와 대단한 경제적 성공과 활기차고 성공적인 민주주의의 결합은 한국 소프트파워의 원천이다. 나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성공 사례 중 하나라 생각한다 말하였습니다. 나이 교수는 소프트파워 개념의 창시자이죠. 소프트파워는 문화, 가치관, 소통, 공감 등을 통해 상대를 설득하는 힘을 의미하며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바탕인 하드파워와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나이 교수는 소프트파워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능력인 힘으로 강압이나 설득, 매력 등을 통해 이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하였죠. 즉, 한국은 문화적 매력에 소프트파워를 지녔다는 것입니다. 나이 교수는 한 나라가 지닌 문화와 국내 영역의 가치, 그리고 국제정책이 외부에서 정당하게 보이는지 여부가 소프트파워를 만드는 세 가지 원천이다. 이를 적용해보면 한국은 정말 문화에 대한 소프트파워가 잘 갖춰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이 세계에 주목할 만한 성공 스토리를 보여줬다고 설명하였는데요. 나이 교수는 중국의 경우 소프트파워 강화에 연간 약 1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지만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중국이 한국과는 반대로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지만 국제적 이미지 제고에 실패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또 미국에 대해서는 소프트파워를 많이 지니고 있지만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핵심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 봐왔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린 것이다라고 밝혔죠. 그러면서 한국의 소프트파워는 작지만 매우 매력적일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이 해외에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그룹 방탄소년단 등이 세계적 인기를 끌며 두각을 나타내는 한국 문화에 대해 찬사가 이어졌는데요. 존 헨리 CSIS 소장은 문화 사업 분야에서 한국의 역동적인 소프트파워를 목격하고 있다. 많은 한국인이 자신들은 약하고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은 창의성이 있고 매우 성공적인 사회라는 낙관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서울 특파원 다니엘 튜더 기자는 검색 엔진이나 온라인 뱅킹처럼 한국에는 한국만의 버전, 한국만의 시스템이 있다. 과거에는 교류가 어려워 잘 알려지지 못했다. 한국은 아주 오랜 역사와 풍부한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제 한국의 차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죠.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는 한국의 소프트파워 활용과 확장이 일본과 같은 이웃나라와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였습니다. 한편 이러한 한국 문화의 힘은 코로나 이후 관광객들을 한국으로 불러 모으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는 7일부터 12일까지 서울 한남동에는 리모아 전시, 여행은 한 권의 책이다가 개최될 예정인데요. 이 전시에 앞서 리모아의 CEO가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 이후 MZ세대들이 한국으로 몰려들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리모아는 123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독일의 럭셔리 여행 가방 브랜드입니다. 리모아 CEO인 위그본의 마장베르는 인터뷰를 통해 15년 전 한국서 일할 때 한류 붐이 막 싹트기 시작했다. 당시 한류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이제는 전 세계 젊은 층의 여행 드림 리스트에 한국이 올라있다. 여름휴가 어디로 가고 싶은가, 어디서 일해보고 싶은가 물으면 한국, 서울이 항상 빠지지 않고 있다고 말하였죠. 이어 그는 최근 각종 설문조사를 보면 한국은 MZ세대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멋진 면모가 상당하다. 해외여행 등을 통해 현지 문화를 빠르게 흡수하면서도 자신만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매력을 만들어낸 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프랑스 파리 출신인 그는 세계 최대 명품 그룹인 LVMH 그룹에 속한 로에베, 셀린느, 루이비통 같은 여러 브랜드를 맡으며 한국, 홍콩, 독일, 스페인, 프랑스 등 대륙을 옮겨다니며 일하였는데요. 그에 따르면 2004년부터 3년간 루이비통 한국지사에 근무할 당시 막내딸이 태어났고 그는 막내를 한국딸이란 애칭으로 부르기까지 하며 한국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료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책 한 권에 이끌려 훌쩍 여행을 떠나 글을 쓰곤 했던 싱어송라이터이자 작가인 패티 스미스의 시를 시작으로 우리 삶의 여행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패티 스미스를 비롯해 가수 리에나, 농구 선수 르브론 제임스, 테니스 선수 로저 페더러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코로나 사태 동안 어떤 방식으로 여행을 소화했는지 사진과 글 등을 전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